11월의 서울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어둠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32평 아파트 거실 창문 너머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현은 현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세 기계공학 엔지니어로 23년을 일해온 그의 어깨는 오늘따라 더 무거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은 고요했고 주방의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구두를 벗으며 아내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침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서영, 46세. 회계법인에서 일하는 그의 아내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머리, 절제된 화장, 흔들림 없는 말투. 2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그것이 그녀의 강점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도현이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침대 위에는 평소 서영이 입지 않던 화려한 원피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레이스 장식이 달린 것이었습니다. 드레스룸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서영은 거울 앞에 서서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 산 듯한 속옷이 들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연함에 가까웠습니다. 당신과 얘기할 게 있어요. 서영은 속옷을 침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현은 아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낯설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지금 그는 처음 보는 사람을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나 단 하루만 젊은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귀 속에서 윙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내가 아직 매력적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보이고 처지는 살이 보여요. 나는 늙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날 여자로 보지 않잖아요. 서영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침착했습니다. 도현은 숨이 막혔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0년이 지났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로, 직장인으로, 집주인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남자와 여자로 산 건 언제였나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단 하루만이에요. 난 그 후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게 무슨 말이 돼? 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결혼 서약이 20년의 시간이 함께 키운 아이들이 이 순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대 위에 원피스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도현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를 다시 신으며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침실의 불빛이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3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도현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숨만 쉬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오자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발소리만이 고요한 거리에 울렸습니다. 도현은 사흘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모텔에서 잠을 청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영의 말, 그녀의 표정, 침대 위의 옷들. 넷째 날 아침, 도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정리된 머리, 차분한 표정. 들어왔어요? 서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영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무엇을? 처음처럼, 우리가 만났을 때처럼. 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민이었을까? 아니면 냉소였을까? 그때로 돌아갈 순 없어요.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럼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 여행이라도 가자. 아이들 없이 우리 둘만. 늦었어요. 서영은 일어섰습니다. 컵을 싱크대에 놓고 가방을 집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 울렸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침실로 갔습니다. 서영의 드레스룸을 열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속옷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영의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영수증들.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2인분, 식사, 와인 2병. 금액은 38만 원이었습니다. 도연은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이메일 폴더를 열었습니다. 업무 메일들 사이로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JH였습니다. 제목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클릭했습니다. 어제 즐거웠어요. 다음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서영의 답장은 더 짧았습니다. 기대할게요. 도연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서영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찾았습니다. 거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최근 3개월치를 펼쳤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 패턴이 보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같은 지역에서 결제가 일어났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설탐정 사무소를 검색했습니다. 리뷰를 읽고 가격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행과 신원조회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비용, 기간,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모두 동의했습니다. 계약금은 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탐정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A 사용지 15장, 사진들, 통화 기록, 만남 장소와 시간,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정현우, 32세, 헬스 트레이너, 청담동 프리미엄 피트니스 센터 근무. 서영은 석 달 전부터 그곳에 등록했습니다. 주 3회 PT 수업. 수업 후엔 항상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사진 속 정현우는 젊었습니다. 단단한 체격, 환한 미소. 서영은 그의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보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호텔 입실 기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 7시 청담동의 부티크 호텔. 두 사람은 밤 11시에 체크아웃했습니다. 도연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새 공책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정현우, 32세, 헬스 트레이너. 한 줄 한 줄 그는 적어 내려갔습니다. 근무지, 출퇴근 시간, 주거지, 가족관계. 탐정 보고서에 모든 정보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사할 항목들을 적었습니다. 부채 유무, 과거 이력, 약점. 도연은 공책을 덮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고 잠갔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 돌아왔을 때 도연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그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녁 먹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었어. 그럼 먼저 들어갈게요. 피곤해서. 서영은 침실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단단히 쥐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곧 끝낼 거야. 모든 걸. 서초동 법무법인 건물 12층. 도연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접수 데스크 뒤로 젊은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도현 씨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은 조용했습니다. 회색 소파, 낮은 테이블, 창밖으로 보이는 법원 건물. 변호사 박민주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준비하신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도현은 파일 봉투를 꺼냈습니다. 탐정 보고서, 호텔 영수증, 신용카드 명세서, 이메일 출력물, 사진들. 박민주는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증거로서 충분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 모두 가능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에게는 5천만 원에서 1억, 상간자에게는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민준이 펜을 들었습니다. 부인 측에 통지서를 보내는 게 먼저입니다. 협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고 거부하면 재판으로 갑니다. 바로 재판으로 가면 안 될까요? 박민준은 잠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게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바로 소장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사흘 후 도연은 서영의 회계법인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동시에 정현우의 피트니스 센터에도 같은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위자료 청구 통지서, 금액과 함께 증거 목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이 집에 돌아왔을 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에는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읽어보면 알 거야. 회사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게 중요해? 네가 한 일은? 서영은 봉투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호텔 사진, 신용카드 내역, 이메일. 그녀는 사진을 집어 들었다가 놓았습니다. 당신이 날 미행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조용히?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서영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너는 조용히 했어. 20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면서. 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32살 남자 만난 거야. 그게 해결책이었어?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네가 5천만 원, 그 남자가 3천만 원 내야 한대.
협의하면 줄일 수 있다던데 할 거야? 서영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출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정현우의 피트니스 센터 앞에 섰습니다. 오후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정현우가 유리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운동복 차림, 가방을 맨 모습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도연이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정현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김도현, 이서영의 남편. 정현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도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용 증명 받았을 텐데. 그건 오해예요. 전단지. 단지 뭐? PT만 가르쳤다고? 정현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호텔 체크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정현우와 서영이 함께 로비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3천만 원 낼 수 있어? 아니면 센터 사장한테 말할까? 고객이랑 부적절한 관계 맺었다고. 제발. 정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내일까지 변호사 통해서 연락해. 안 그러면 내 센터 홈페이지, SNS, 모든 곳에 이 사진들 올릴 거야.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정현우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민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현우 측에서 합의 의사 밝혔습니다. 3천만 원 전액 2달 분할 납부 제안했어요. 받아주세요. 부인 측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압박이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곧 연락 올 겁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월의 하늘은 낮은데도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서영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협의 이혼할게요. 서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자료는 회사 대출받아서 낼게요. 2달 안에. 재산 분할은 반반으로 하죠. 원하는 대로. 서영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이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1달 안에 집 비워줘. 서영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도연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그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는 서영만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 어둠 속에서. 무너진 성의 마지막 모습처럼. 1월의 첫날, 도연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계좌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영의 위자료였습니다. 그는 통장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새해 첫날이지만 축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민준 변호사였습니다. 정현우 1차 입금 완료. 1. 500만 원. 다음 달 15일까지 잔금 입금 예정. 도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영은 지난주 집을 나갔습니다. 짐을 쌀 때 도연은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2개와 박스 3개. 20년의 흔적이 그것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도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2월 초, 도연은 서영의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이서영 씨 연락처 아세요? 한 달째 출근 안 하거든요. 모릅니다. 이혼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서영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다고 했습니다. 불륜 스캔들. 결국 스스로 사표를 냈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히. 같은 달, 도연은 청담동을 지나가다 피트니스 센터를 봤습니다. 임대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센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나중에 탐정에게서 들었습니다. 정현우는 센터에서 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퍼졌고 회원들이 떠났고 사장이 글을 내보냈다고 했습니다. 위자료 때문에 빚을 졌고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월, 도연은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혼자 살기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도연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 속 서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진짜였을까?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그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박스에 넣고 테이프로 봉했습니다. 창고에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꺼내볼 일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4월 어느 날 도연은 슈퍼마켓에서 서영을 봤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채소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야위어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서영도 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영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다른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도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대로 서 있다가 장을 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서영은 직장을 잃었고 명예를 잃었고 돈을 잃었습니다. 정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남았을까? 도연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분노도 사라졌고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웃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의 어깨에, 머리에,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손을 펼쳤습니다. 꽃이 피 손바닥에 있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곧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도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의 앞에는 길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찾을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찾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도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6월이 왔습니다. 도연은
오피스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강 너머로 아침 햇살이 퍼졌습니다. 새들이 날았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다녔습니다. 일은 계속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물었습니다. 잘 지내냐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증오도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고요함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우체통에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손으로 쓴 주소였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체를 알아봤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들고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 2장. 빼곡한 글씨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현 씨, 이 편지를 쓰기까지 오래 고민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어요. 먼저 사과하고 싶어요.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당신을 배신했고 우리 가족을 무너뜨렸어요. 그건 전적으로 내 책임이에요. 나는 늙어가는 게 두려웠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사라져가는 젊음이 보였어요. 당신은 날 여자로 보지 않았고 나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아직 누군가에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걸. 어리석었어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어요. 직장도 친구들도 명예도 모두 잃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당신을 잃은 거예요. 2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내 손으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내가 정말 후회한다는 걸. 지금 난 작은 원룸에 살아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힘들지만 견딜만 해요. 아니, 견뎌야 해요. 이게 내가 선택한 거니까. 가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요. 대학 도서관 앞. 당신이 커피를 쏟았고 내 노트가 젖었죠. 당신은 정말 미안해했고 나는 웃었어요. 그때는 좋았어요. 모든 게. 언제부터 달라졌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를 보지 않게 됐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 했지만 모르겠어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이미 끝났으니까.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오길 바라요. 진심으로. 당신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내가 망쳤을 뿐이에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서영. 도연은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펜과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쓰기로 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솔직한 마음입니다. 당신이 치르는 대가를 보며 만족감을 느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어디선가 길을 잃었습니다. 서로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그건 당신만의 잘못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도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신의 선택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화, 상담, 이혼, 배신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직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러길 바랍니다. 편의점 일이든 다른 일이든 올바르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안녕히, 도현.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도현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이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도현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20년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도현은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에 만날래요? 같이 밥 먹어요. 도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네가 먹고 싶은 거 골라.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한강은 계속 흘렀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도현도 계속 갔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현은 깨닫는다. 가장 큰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 새로운 결혼식에서 도현은 딸 지민을 직접 손에 이끌고 입장하며 비로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큰 의무를 완수한다.